주말 앞두고 스포츠 소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스포츠의 누구보다도 진심인 KBS 스포츠 취재부 김기범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김기범 기자를 위해서 스튜디오를 좀 변신을 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멋지네요. 축구장 모습이죠? 예. 네, 축구도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주제도 또 축구 관련 소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영국 스포츠 매체가 토트넘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포함돼 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공식 입장이 확인된 건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10월 달에도 한번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좀 사안이 심각합니다.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토트넘 구단의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져서요. 현재 그 토트넘 1군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합해서 확정된 확진자만 지금 13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냐 여부는 공식적으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원래 저 구단에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개인 프라이버시 원칙상으로 이것을 공식 발표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영국 현지 매체들, 뭐 풋볼 인사이더 이런 매체들이 공공연하게 확진자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10월 달에 그 손흥민 선수가 확진됐다는 현지 보도는 추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사안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네. 손흥민 선수 활약이 또 대단했잖아요.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이 사실이라면 선수의 어떤 기량이나 역량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정말 잘했거든요. 특히 이제 콘테라고 이제 새로운 감독이 바뀐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거의 공격의 핵심이었고 1등 공신, 출전하는 경기마다 골을 터뜨리고 모든 골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확진자 발표여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최근에 2경기 연속으로 골을 터뜨린 선수가 손흥민이었고요. 그 2경기 모두 이겼는데 모든 득점에 손흥민 선수가 골 혹은 도움 아니면은 골이 시작되는 시발점에 관여하는 등 모든 득점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에 정말 확진됐다면 걱정스러운 부분은 스포츠 선수들은 굉장히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네.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뛰잖아요. 이제 폐를 그렇죠. 많이 쓰기 네. 때문에 그 후유증이 특히 더 큰데요. 최근에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 팀의 조슈아 키미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개인적인 사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확진자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폐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그 완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당분간 못한다. 내년이나 되어서야 복귀한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와서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코로나와 스포츠 선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확진이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또 확정된 건 아닌 거죠? 네. 네, 경미한 증상에 그친다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약간 손흥민 선수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가요 12월에 경기 수가 가장 많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3일에 한 번씩 경기하는 그런 강행군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워낙 토트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격을 담당하다 보니까 혹사당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충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강행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예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 잘 나가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다 보면은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이나 팔을 다친다거나 이런 부상으로 인해서 한두 달 결장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두 달 결장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전보다 더 좋은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곤 했는데 만약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손흥민이 확진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토트넘 전체가 집단 확진됐기 때문에 일단 두세 경기를 쉬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좀 더 팔팔한 모습으로 연속골 기록을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민영기님께서 댓글로 토트넘 코칭 스태프 코로나 확진됐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지금 어쨌든 토트넘이 집단 감염 사태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기 일정에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확진 여부와 무관하게 경기 오늘 새벽에 열릴 예정이었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연기됐고요. 이번 주말에 또 경기 있었거든요.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연기가 확정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데 유럽 대륙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고 이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직격탄을 좀 주고 있습니다. 12월 초반에 2연승으로 굉장히 이제 콘테 감독 체제 하에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기세가 꺾였다는 점. 일단 손흥민 선수의 득점 행진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전체의 경기 스케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쉬운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 정부 지침을 따르면요, 코로나에 일단 걸린 팀이 있으면은 지침을 따라서 12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대충 따져봐도 12월 20일 이후에나 경기가 재개될 수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리버풀전이에요. 리버풀이 굉장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명하고 잘하는 팀 아닙니까? 이 경기부터 또 재개해야 되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토트넘 경기 스케줄을 보면 20일부터 10일, 23일, 27일, 29일이에요. 네. 이 굉장히 경기 수가 많죠. 크리스마스를 그러니까요. 전후해서 굉장히 많은 경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사실 영국은 크리스마스 박싱데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축구를 선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에 굉장히 경기가 많은데 여기에 일정 정도의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다. 사실 토트넘의 훈련장도 지금 폐쇄가 됐는데요. 12월 8일이 마지막 토트넘 훈련이었는데 그때 토트넘 훈련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훈련장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확진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저희가 축구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영기님께서 김민재 선수 토트넘 영입 소식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네. 물어보셨거든요. 이거는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마다 여름 이적 시장 혹은 겨울에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립니다. 유럽은 트랜스퍼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네. 겨울에는 1월 달에 열리고요. 여름에는 7, 8월에 열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선수들이 자유롭게 이제 이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릴 때마다 김민재 선수의 이적 소식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네.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많은 구단들이 탐낼 만한 높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과 같이 이제 토트넘에서 뛴다. 이분은 작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작년부터요? 실제로 네네. 많이 진행이 됐었던 사안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제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수준에서 김민재 선수와 유럽 현지에 있는 김민재 선수의 소속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유럽 구단과 명문 구단들과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지만 김민재 선수의 기량이나 어떤 명성은 페네르바체보다 더 높은 리그, 유럽의 4대 빅리그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입증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 토트넘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푸이그 선수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푸이그 선수 얘기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푸이그가 누구냐면요.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한참 잘 나갈 때 팀 동료였거든요. 외야수로 굉장히 타격이 굉장히 홈런도 많이 치고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는데 푸이그 선수가 키움으로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 키움으로 돌아온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구 팬들을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건 확정된 것이고요. 키움 관계자가 무작정 푸이그를 만나러 가가지고 데려오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결정난 상황이고 내년도 프로야구에 굉장히 큰 흥행 호재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깜짝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스포츠 전문 기자답게 네, 아닙니다. 대답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국내 스포츠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의 충돌 의혹을 받았던 심석희 선수, 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조사위원회에서 일단은 고의 충돌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이제 그러면은 심석희 선수가 내년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하는 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엊그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창올림픽 당시에 1000m 경기에서 심석희가 최민정을 고의로 충돌해서 넘어뜨렸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일명 브래드버리 의혹이라고 하죠. 네네. 요 진상조사를 해봤는데 결과는 그겁니다.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심석희 없다. 선수가 네. 팔을 써서 최민정 선수를 밀긴 밀었는데 그것이 왜 밀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로 밀쳤을 수도 있으므로 꼭 최민정 선수를 일부러 밀어 넘어뜨려가지고 뭐 브래드버리 만들겠다. 이런 그 모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처럼 그런 어떤 계획된 범죄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죄도 무죄도 아닌 것이죠. 다만 요 브래드버리 의혹은 증거 부족이라고 했지만 다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표팀 동료들을 모 코치와 문자 메시지로 욕설하고 비하했던 점은 사실로 확인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가 이렇게 확인된 거기 때문에 이번 달 내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석희 선수에게 징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팀의 동료를 욕설과 비방하는 것은 대표 선수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일단 이후에 또 일정을 계속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이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녀 500m 출전권을 한 장씩 놓쳤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어떤 심석희 선수와도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관련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늘 빙상경기연맹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 종목을 확정해서 발표했거든요. 쇼트트랙 1000m, 1500m 그리고 남녀 계주는 다 출전을 하는데 500m만 남녀 모두 못하게 됐어요. 사실 500m는 우리의 어떤 강세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좀 중단거리에 강하지 이렇게 단거리에는 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쇼트트랙이라고는 하지만 그 서양 선수들이 굉장히 체격이 좋고 스타트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짧은 구간을 도는 500m에선 전통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500m 출전권은 놓쳤는데 어쨌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출전 티켓을 따내서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심석희 선수의 어떤 폭로 논란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 대회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2년 만에 열린 것이었거든요. 월드컵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림픽 출전권이 부여가 되는데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오랜만에 큰 대회에 나섰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뭐 최민정 선수 등 에이스 선수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서 좀 몇몇 종목의 출전권을 놓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요 종목들의 출전권은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잠깐 지금 댓글로 시 한 모금 노래 한 조각님이 브래드버리 그게 뭐예요?라고 달아주셨는데 짧게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게 예전에 그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당시에 이제 안토노노와 우리나라의 안현수 이런 선수들이 그 우승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쇼트트랙 막 몇 바퀴 돌다가 이 두 선수들이 얽혀 넘어지는 바람에 맨 꼴찌로 다니던 선수가 1등 해버린 어부지리 사건이 있습니다. 그 1등한 선수 이름이 브래드버리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브래드버리 한다라는 뜻은 뭐 그 앞선 선수들이 다 이제 서로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사태 이런 거로 인해서 어부지리 우승이 나오는 그런 거를 뜻하는 일종의 은어가 됐죠. 브래드버리가 그겁니다. 선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용어인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이잖아요. 이번 주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기 뽑아주시죠. 자, 이번에도 동계올림픽 관련 선수인데요. 한국 스노보드의 간판, 별명이 배추보인데 이상호 선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에 시즌 첫 월드컵 대회, 그 오스트리아 월드컵에 출전하는데요.
이상호 선수는 평창올림픽 3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은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설상 종목이라고 스키 종목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시골 배추밭에서부터 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별명이 배추보인데요. 이 선수가 올 시즌 첫 출격이니까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출전,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뒷담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